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아쉽게도 파란불을 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신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에 의해서 오늘 양대 증시가 아쉽게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건 그래도 장 막판까지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안겨줬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종목들보다는 해운 종목들로 좀 주목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선사를 견제를 하겠다. 미국으로 항해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붙이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실리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해운 종목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BDI 지수가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대비로 봤을 때 25%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아가면서 해운 종목들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마냥 수혜를 볼 수는 없다라는 증권사 레포트의 내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에서 관련된 해운 종목이라면 그 수수료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세부 사항에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연관성이 가장 떨어지는 HMM이 가장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HMM 같은 경우에는 SK해운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해운 종목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입성 첫날에 300%를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거래 대금도 삼성전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공모가 대비 300%가 오르면서 오늘 종가가 34,000원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약 6개월 만에 따따블에 성공한 위너스 어떤 매력 포인트들이 있길래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건가 이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신종 코로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이제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지금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디콕스와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시세를 내주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급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빠져나올 타이밍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분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월의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새 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는 확실히 조금 네.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어떤 그 지표들이 그렇게 딱 반가운 지표는 없습니다. 우선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기대 인플레, 1년 뒤 기대 인플레가 4.3%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높을 거다라고 계속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항상 하고 있고, 저도 사실 하반기까지 한번 가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그래도 3%대인데 아마 4%에 가까운 3%대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 인플레 수치가 4%가 이렇게 넘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소비자 심리는 떨어지는데 네. 기대 인플레가 높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걱정을 조금 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네. 같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중국에서 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미국이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그 모더나 같은 회사들은 또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는 큰 것은 없었는데,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너네 부과받기 싫으면 중국산 물품에 대한 어떤 관세를 너네가 직접적으로 부과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좀 다분히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최근에 보이는 것들 중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이다. 현금 보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직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워렌 버핏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체 기업의 어떤 생산 규모라든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은퇴를 앞두고 후계를 위한 실탄 확보일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단짝이었었던 찰리 먼거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지금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정황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주주 서한에서도 이번 주주총회는 좀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은퇴를 선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뭐냐면,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일본의 5대 무역회사에 지분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확보할 것들은 또 확보를 하고 실탄 확보를 할 부분들은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해석을 하고, 이게 뭐 어떤 시장의 과열을 그렇게 크게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연초부터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우리 시장 지수가 미국 시장 대비 올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리스크는 적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코스피 지수를 봐도 PBR 기준 대비하면 너무 저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여전히 하락룸보다는 상승룸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수 단에서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완화적인 스탠스냐, 또 조금 좀 타이트한 스탠스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타이밍만 조금 잘 맞추고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좀 많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꼭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또 지표도 나눠 드릴 예정이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이제 뽑아낸 종목들 제가 항상 방송 말미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고 있죠. 성적도 최근에 굉장히 맞습니다. 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략주까지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국 증시와 아무래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멘토님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적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모두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해운주를 들고 왔었는데 그때는 이야기를 해봤던 게 한 BDI 지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12일째 당시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들려오는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완전히 강했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웠던 게 HMM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단에 좀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많고 탄력이 많이 위축된 채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해운주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왔던 내용 살펴보면 어쨌든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 중국의 뭐 물류, 조선, 해양, 뭐 선사, 산업을 장악을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선업 이야기를 항상 드렸을 때도 조선업이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 55% 정도가 된다. 미국은 사실 중국의 이런 시장 점유율을 낮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선박에 대한 그 선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선사 운용에 대한 그 해상 운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과하게 측정을 해서 지금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밝혔거든요. 이 규모가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가 미국 이제 항구로 입항을 하는 경우에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50만 달러. 100만 달러만 해도 14억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적재량에 있는 그 화물 그 적재량이 그 1톤당 그 1,000달러 정도를 계속해서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해운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선박 쪽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점유율을 뺏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시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역수혜를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BDI 해상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계속 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1월 말 기준으로 거의 720대에 위치해 있었던 게 지금 94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상운임 지수도 연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음에 따라서 연초부터 이제 어쨌든 해운주들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랑 지금 해운주를 같이 좀 비교를 하는 경향들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같이 묶어서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고 싶습니다. 양쪽 그 업종 모두 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묶어서 조선해운. 조선해운을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해운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에 들어가는 그 수수료와 직접적으로 무관할 수 있는 주식일수록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HMM과 흥하해운 정도를 딱 봤으면 좋겠고 HMM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을 때 저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SK해운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LNG 사업 파트를 빼고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조선은 저는 한 분기 정도 빠질 수 있다 봅니다. 과열이라고 보고 다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LNG 프로젝트 승인된 것만 해도 4, 5년 안으로 311척의 대형 LNG 선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과 더해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좀 수출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한국이 조금 굉장히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협력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선 쪽이 아무래도 좀 길게 보면은 더 커다란 어떤 재료나 업사이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해운주들이 워낙에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해상운임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쪽에서 더 좀 플레이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HMM 살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과는 확실히 다른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SK해운을 좀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난다면 HMM이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냥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어느 정도 플레이만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흠슬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흠슬라의 어떤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 너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기적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 정말 오랜만입니다. 6개월 만에 따따블에 성공을 했는데 위너스 이 종목이 진짜 오늘 거래대금 1위를 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다 집중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새는 신규 상장 종목하면 아예 오르지 않는 종목도 있고 빠지면서 출발하는 종목도 있고 장 초반에 올랐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빠져버리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 11시까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248%를 막 가고 있길래 찾아봤더니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이 달랐을까요? 그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동사가 그 시가총액 500억대에서 사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모가로 기준으로 놓고 네. 봤을 때 공모가가 8,500원인데 이 시가부터 사실 200% 맞아요. 이제 나와 있는 거 보고 저도 네. 놀랐습니다. 근데 보통 저도 최근에 패턴을 보면은 추후에 밀리는 경우들이 그쵸.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따타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네. 매우 놀랐고. 그래서 어쨌든 종가는 34,000원이에요. 그래서 공모가인 8,500원 대비해서는 4배 정도 수익이고 이게 작년에 좀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공모가 대비 당일에 등락률이 300%까지 4배까지 올릴 수 있고 하한폭은 60%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제도가 바뀌고 나서부터 사실 굉장히 트레이딩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매수를 했는데 크게 밀려버리면은 네. 당일에도 절반 이상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장중 내내 지켜는 봤지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 조금 안 보였었다라는 점이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배선기구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 주거용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는 스마트 배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아직 이쪽에서는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동사가 저는 이게 랠리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술적으로만 좀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조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리고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눌렸을 때 그 상단부, 매물대 상단부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지점에서 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만 원을 2번이나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3만 원이 재차 밀리게 됐었을 경우에 투심이 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추세에 대한 투심이 확 바뀔 수 있고 한번 차트 재무를 한번 보면은 네. 지금 매출액 그 영업 이익률만 따지고 보면 한 20% 조금 10%에서 20%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0억에서 40억대예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2,100억이거든요. 과열이라고 봅니다. 예, 과열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3만 원 라운드 픽 이런 것들을 깨지는 지점까지 조금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규 상장주가 보통 흥행을 하려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종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최근에 나왔었던 신규 상장주들은 초반에 올라가나 싶으면 다 꺾이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빠져도 좀 오히려 수혜를 받고 갈 수 있는 쪽들이 많았는데 주말에 미국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 쏠림 현상이. 예, 맞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오늘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 기점으로 또 트렌드가 다시 잡힐 수도 있어요. 네. 내일 같은 경우도 그 LK템 회사가 또 상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기간 상장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위너스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네. 조금 수급 쏠림을 조금 받아가는 트렌드로 바뀌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너스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몇몇 포인트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만 원 부근이 깨지게 된다면 이 종목 시세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위너스가 신규 상장 종목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지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도 비슷한 성적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에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생겼습니다. 이 박쥐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잊을만 하면 왜 오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들고 계신 분들, 관련된 종목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묶여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 내용이 좀 확대될 것 같지는 네.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런 코로나19와는 조금 다른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발병이 된 게 아니고 그쵸. 그죠? 발견이 된 거, 발견이 예, 됐다. 발견이 네. 된 거고 인간 수용체를 통해서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코비드처럼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사실상 시장이 조금 쇼크가 살짝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앞서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PTSD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어떤 그 코비드의 진원지도 사실 그 우한이었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초반에는 이야기를 하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시장에서 조금 오바스럽게 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PTSD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구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코비드처럼 인간 수용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염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코멘트를 분명히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좀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2차 팬데믹 상황으로 왔을 때 우리가 20년도 같은 어떤 충격이 올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미 글로벌리하게 방역 체계라든지 대응 체계가 또 각국 정부마다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백신 치료제 생산 설비라든지 진단 키트 뭐 재고라든지 생산 설비 마스크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잘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례적인 어떤 기후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섭씨 1도가 올라가면 질병 발병률이 4.3%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런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 안에 나온다면 정말 심각하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해가지고 재정 지출과 통화가 많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고조가 돼서 네. 지금도 높은 물가랑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단기적으로 발병이 또 나서 똑같은 재정 지출과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책이 가동이 되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튼 이제 기존 이제 코로나 코비드 바이러스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어떤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대 인지는 하고 있자라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19년도 그 11월인가요? 우한에 어떤 바이러스가 뜬다라는 그 내용들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그게 좀 크게 전이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다만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에도 예, 맞습니다. 안착을 했고 급등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좀 매도를 하는 편이 나은 건지 아니면 이 모멘텀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며칠까지는 이어질 테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금씩 매도하자 이게 낫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금 더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가기보단 네. 사실 이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관련 종목들이 엄청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해서 내 손실 폭이 더 많이 축소가 맞아요. 되거나 그러긴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왕 급등이 나온 김에 어느 정도 최소한이라도 더 챙겨 놓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이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전이되는 새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진입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우선 급등이 나와줬을 때는 조금 기회비용 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챙겨봤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 눈꽃 앤디님께서 질문을 한 가지 주셨는데 종목 진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싶으시죠? 그러시다면 022128-8566번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바삐 달려왔던 우리 시장 이번 주장 시작부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2645선 그리고 코스닥은 773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적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주인공 HMM이라고 할 수 있겠죠. 7.12%의 가장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HMM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신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해운과 조선주, 이 미국,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선사를 견제하겠다, 이 견제책을 발표해왔는데요. 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관련 기업들로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HMM은 가장 순매수 상위 상단 종목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4.0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사실상 저번 주장의 초반에서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후반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조선업종들이 모두 다 잘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리포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삼성중공업이 있는가 하면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과 같은 종목에는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S일렉트릭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3.99%의 하락인데요. 반대로 HD현대일렉트릭으로는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군들 2차 전지주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 뒤 코스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삼성 SDI가 가장 눈에 띕니다. 6.70%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2차 전지주들로의 강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고요. 삼성중공업 4.04%의 상승,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까지 확인됩니다. 매도세도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으로의 강한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됐습니다. HMM은 매도했고요. 한미반도체, LIG 넥스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 이 LIG 넥스원, 방산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강한 매도세가 또 출회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 다소 엇갈렸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HLB 오늘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7.58% 급등세를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휴젤, BHI 3.57% 하락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필옵틱스까지 외국인은 오늘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세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매도 중입니다. 3.58% 하락이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시젠, 테크윈까지입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음에도 2.0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함께 담아갔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가장 상단에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그 다음 자리를 잇고 있습니다. 2.47%의 상승세,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고영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매도 종목으로 오늘 위너스입니다. 300% 급등세, 오늘 신규 상장주죠. 사실 신규 상장주들 요즘 정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위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좋은 흐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이고요. 알테오젠, BHI 외국인은 담아갔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강하게 팔았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메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수의 방향이 어떨지를 예상하기보다는 우리가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옥석을 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만의 좋은 방법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 그 정보와 재료를 먼저 알고 있는 주포들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해요. 그럼 이 똑똑한 돈은 뭐보다 먼저 들어올까요? 바로 뉴스가 우리한테 전달되기 전에 당연히 이것을 알고 먼저 매집을 하기 때문에 먼저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를 어떻게 잡아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그럼 제가 만든 신호가 이 모든 뉴스 전의 매집 물량을 다 잡아내는 것이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리는 종목들도 그렇고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방향이 바뀌죠. 그 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이후에 급등을 합니다. 이 모델대로 간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좋은 기법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설명 앞서서 제가 딱 한 가지 이것만 아셔도 정말 조금 좋은 거 얻어 가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의 차이는요.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익성,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의 간편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자, 먼저 수익성 한번 볼까요? 이 수익성을 승률과 조금 오인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특정 어떤 기법을 만들 때 패턴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 패턴 이후에 빠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더 높으면 이게 좋은 기법이다라고 이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들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기면 표면상은 좋은 기법 같아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7, 8번을 이길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볼 수가 없죠. 자, 중요한 것은 손익비입니다.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실 확정을 했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게 바로 진짜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만큼 기법이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으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죠. 이 포착된 날을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제가 항상 규정을 합니다. 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어때요?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조정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포착 당일 일본 캔들 그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매수를 하면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기회비용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종가가 모니터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장중에 용무가 바쁘시거나 혹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못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퇴근하시고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놨다가 추후에 그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너 너무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매 방법 잊어버리시고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세요. 신호 포착일 이후에 정말 거래량이 이전 일보다 늘어난다면
자,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거래량이 추후에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손익비라고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다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탈했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랑 손절 추세선 다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한 기법인데 다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시 종목들보다 제가 이제 공략주를 잠시 뒤에 세 종목을 또 리뷰를 해드리는데 다 비슷한 맥락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기법이구나 요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진전기인데요. 첫 번째 예시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 그 수주를 소화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변압기 전력망 제가 너무 좋다라는 거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가 공급 계약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매출액 규모 대비 제법 되는 추가 공급 계약이 3월 14일 그리고 5월 15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신호는 공시라든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신호가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공급 계약 체결은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즉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딱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3월 14일 공급계약 공시, 5월 15일 공급계약 공시입니다.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첫 번째 공시 열흘 전인 3월 4일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신호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난다니까요. 당일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그죠? 자, 즉 뭐예요? 포착일로부터 첫 번째 공시일 사이에 늘어난 거래량들은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요 논리를 붙이면 어때요?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7월에 한번 이탈을 하거든요. 이탈했을 때 정리하더라도 2배 수익인 1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 손절 추세선, 수주 공시가 나온 날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이 손익비가 좋은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입니다. 자, 뉴립스라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에서 2024년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으면서 이게 되게 까다롭냐면 이 뉴립스의 메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수만 건의 논문들이 기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채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학회에서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대상격의 수상 같은 경우는 수상을 받는 대상에게 미리 고지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언제 이 기사가 보도됐냐면 작년 12월 26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6일 수상 보도일이 요 날입니다. 자, 요 날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실렸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이전에 10월 30일에 포착을 해주게 돼요. 자, 포착일 이전에 한번 보세요. 작년 7월까지 거래량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10월 30일에 딱 신호가 뜨자마자 거래량이 그 이후부터 늘어나잖아요. 자, 뭐예요? 매집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다. 변곡점을 잘 잡아내주고 있다.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신호 포착일,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하면 뭐예요?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할 때 매도.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로직대로 간다는 거를 제가 이런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지만 잠시 후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공략주들 리뷰 드릴 때 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리 제가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아무리 증명을 드려도요, 직접 이용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은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말 믿지 마시고 이 PDF 파일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등록해 보시고 직접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나도 수익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을 받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믿을만 하겠죠. 그럼 수익률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5 종목들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상단에 있는 세 가지 종목은 100% 수익률이 넘은 종목이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70%에서 8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대부분이 50% 넘는 종목들도 좀 심심찮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최대한 빨리 받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는 유니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장중에도 유니드 KC코트를 오르는 거 보면서 얘네들은 왜 오르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2차 목표가로 8만 원이 제시가 된 종목이고 1차 달성은 이미 돼가지고 1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이게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종목 설명드릴 때 제가 요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아무래도 기존 레거시 에너지,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라든지 네. 원유, 석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더 권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그래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축소를 하고 없애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탄소 포집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 그런 유인이 더 크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 있어요. 오늘 이제 올라갔었던 이유는 그 중국의 9만 톤 규모의 중국 호북성의 공장 가동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가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쪽의 한 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탄소 포집 쪽은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수출의 탑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작년 7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 쭉 우하향이 나오죠. 우하향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1월 그리고 12월 11일에 딱 포착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12월 19일에 제가 공약주로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한번 최근에 더 뜹니다. 네. 뜨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한 14% 정도 시세가 나왔고 이제 출발이다. 저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은 신호 뜨고 나서 방향성 돌아가잖아요. 네. 한참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증명드리고 공략주들 한 세 종목은 거의 뭐 100% 넘어가는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 저는 10만 원까지 조금 크게 한번 높여서 한번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목표가 상향이 됐습니다. 10만 원까지 이제 3차 목표가 제시가 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3번이나 뜬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신호가 여러 번 떴다면 그 이슈가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 종목 아직까지 1차 달성에 좀 머무르고 있고 14%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좀 장기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월달 비교적 최근에 추천을 받았던 종목인데 요새 2차전지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도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해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달성이 됐죠. 5만 5천 원에서 이제 상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3월 5일에 이제 인터배터리 데이가 좀 열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모멘텀을 받아가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많이 있습니다. 3월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전고체 그쵸. 라인도 공개됩니다. 3월 4일로 알고 있고요. 인터배터리도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3월 초반에 네. 조금 몰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유독 그래도 우리 시장을 조금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흐름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살짝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줄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사실 전고체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을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추세 흐름이 좋아요. 근데 기존 추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자, 매집의 시작점,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목표가 제가 65,000원까지 딱 제시를 드리고, 지금 이 추세 흐름으로 가면은 급등이 2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65,000원 목표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를 하되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정도 축소해가지고 좀 진입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인터배터리 데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벤트 소멸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 전에는 좀 매도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이슈 이후까지 좀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 사실 지난 인터배터리 이후에 흐름을 보면은 그때 이후에 모멘텀이 맞죠. 확 더 네.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시드렸었던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수익 중이다 네. 보니까 조금 편하게 관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그때 코멘트 맞춰서 그쵸.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터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데이를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024년 인터배터리 데이 이후에 오히려 급등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은 2차 목표가에서 3차 목표가 65,000원 제시가 됐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다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추세를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 종목이 저희가 최종 목표가로 10만 원이 제시가 됐는데, 10만 원 제시할 때부터 저희 멘토님께서 조정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세는 조선 종목들 여전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좀 7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선 종목들을 이제 담아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조금 담아보자. 잡을 기회를 좀 보셔도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매수 제시 가격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10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제가 좀 무량대수로 잡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저는 10만 원 돌파한다라고 보거든요. 조선주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조선 3사 중에서도 R&D 투자 비중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군한 잠수정 관련해가지고도 수주도 들어가고 R&D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베이커유즈와 저탄소 가스터빈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조인을 하잖아요.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 지금 수출 프로젝트만 지금 승인된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LNG, 대형 LNG 그 선박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승인될 프로젝트까지 감안을 한다면, 조선주들은 정말 저는 슈퍼사이클이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장 이야기 드렸을 때 환율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세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11월부터 쭉 나오다가 신호 뜨고부터 올라가잖아요. 신호 뜨고 거래량 날 때 매수하면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신호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꼭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옵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가가 한 7만 1,0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7만 원 밑으로 온다면 조선 종목 내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의 장이 열린다라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가시면서 이 내용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살펴보니까 예상 외였어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잘 못 가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됐다면 저점 매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데
참 안 가는 주식입니다. SL입니다. 네, SL을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SL 화신 정도는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데 두 종목 다 잘 안 가서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마트 머니 기법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실적은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화신도 마찬가지로 그쵸. 그리고 SL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고 한번 준비된 내용 한번 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헤드램프에서 나옵니다. 헤드램프 그 천안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헤드램프인데 거의 뭐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제 뭐 투싼 팰리세이드뿐만 아니고 아이오닉 5, EV6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선 동사의 이제 어떤 그 매출을 보면은 전체 매출의 50%가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에서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전기차, 수소차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어떤 한계성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수요는 꾸준할 거고 실적도 꾸준히 올라갈 거고 이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이 지위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폭의 성장이에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4천억대에 진입을 하고 영업이익이 10배입니다. 그 불과 5년 사이에. 지금 4천억대에서도 꾸준한 성장, 조금 더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데 부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PBR입니다. PBR 뭐 0.7배에서 6배 정도 이제 2년 뒤 컨센서스로 보면 0.5배입니다. 그리고 PER은 포워드 기준으로 봐도 4%, 4배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막 하고 있고 자본 총계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주가는 안 갑니다. 예, 주가는 2019년도 때부터 주가 평균 레벨은 2배가 상승을 안 했어요. 영업이익은 10배 상승했는데 주가는 2배밖에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매우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고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면은 동사는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요새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내용 좋은 그쵸.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제 전거래일에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부터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SL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지금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 종목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 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략 챙겨주신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HTS에 직접 한번 다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하시면서 수익률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박성재 멘토님과 함께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